네, 첫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몰타. 자,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후반에 3골을 넣으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에 어느 정도 좀 성공한 상황입니다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북마케도니아를 상대했을 때는 2대 0으로 이제 좀 많이 열세였는데, 후반부터 이제 공격 전개가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다 보니까 득점에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활약을 펼쳤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 2로 좀 기분 좋은 그런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. 자, 반면에 지금 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대로 지금 유로컵 예선전에서 3경기 전부 다 지금 전패를 거두고 있으면서 사실상 뭐 이제 탈락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, 자, 일단 뭐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이제 경기장이 좀 낯선 곳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점, 네, 이 점은 약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나 몰타나 둘 다 뭐 원정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. 네, 슬로바키아에 있는 그런 경기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자, 하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장점 중 하나가 기동성이 그런 빠른 공격이라고 보는데, 그런 약간 기동성 빠른 공격을 통해서 몰타 수비진들을 좀 괴롭히는 양상으로 경기가 이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몰타 자체도 애초에 이제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공격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우크라이나의 그런 공격력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 경기는 우크라이나 쪽 승,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슨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3.5 기준은 오바.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핸디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점이 2다 보니까, 기준점이 2라고 해도 네, 햄무보다는 마인 쪽이 더 끌리는 경기다 보니까 마인까지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기는 끝이 났고, 자, 두 번째 경기 이제 아르메니아 대 이제 라트비아. 자,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가 이제 한 명 결장. 네, 요 정도로 지금 라인업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자,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홈 웨일스 상대로 이제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어요. 물론 뭐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제 홈 웨일스 상대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,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홈 웨일스 상대로 4득점을 한 것. 네, 그게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, 그만큼 홈 웨일스 상대로 득점력을 폭발했던 게 약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약간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좀 중요 포인트인 것 같고, 일단 양 팀 다 수비가 좀 안 좋은 편에 속하고, 그리고 쉽게 실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난타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. 왜냐, 아르메니아도 이제 득점력은 있지만 그만큼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매 경기 실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라트비아 역시 이제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약간 다득점으로 약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뭐 물론 이제 두 팀의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, 그래도 직전 이런 아르메니아의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를 생각하면은 이번 경기도 좀 약간 이전 경기의 그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득점에서 분위기를 탄 그런 아르메니아가 이번 경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승패로 보면은 아르메니아 쪽 승, 그리고 2.5 기준으로 오바.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르메니아 사이드의 2.5 기준 오바. 자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대 이제 산마리노.
자, 일단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핀란드가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런 득점 기회는 잘 연결을 시키면서 2대 0으로 좀 깔끔하게 이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유럽에서 가장 축구를 못하는 나라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쟁력이 지금 없는 나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일단 아예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승리는커녕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냐 없냐부터가 약간 좀 그런 여부가 좀 중요한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 경기 같은 거를 이 경기를 한번 봤을 때 경기 양상을 보면은 핀란드가 좀 반코트 형식으로 좀 가독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가 좀 라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그쵸. 원래 이제 본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하는 플레이를 안 하긴 하지만 이번엔 이제 상대가 공격 전개가 아예 안 되는 산마리노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좀 지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핀란드는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자, 일단 뭐 산마리노가 득점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핀란드가 좀 무난히 클린시트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것도 승패를 보면 당연히 핀란드긴 한데 아무래도 승패보다는 몇 점 차로 약간 이길지 그게 좀 궁금한 경기다 보니까 핀란드 일단 승을 보고, 그리고 여기에 기준점이 3을 받았는데 저는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3점, 그러니까 딱 3대 0 정도, 그 정도 보고, 그 4.5 기준 요거는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4.5 기준 언더. 왜냐면은 이제 산마리노가 득점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핀란드 혼자서 이제 5골 이상을 넣어야 오버가 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5골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4.5 기준은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경기는 핀란드 쪽 승, 그리고 햄무 그리고 4.5 기준 언더. 햄무는 이제 기준점이 3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시 경기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 경기 이제 북아일랜드 대 카자흐스탄. 자, 일단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이며 좀 전개 중에 종종 끊기는 경우도 많고, 그리고 확실한 득점 찬스를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아일랜드의 그런 공격력은 좋지 못한 상황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반면에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유로컵 예선전에서 이제 덴마크를 이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, 최근 이제 공격 전개 면만 봤을 때는 현재 북아일랜드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카자흐스탄도 그렇게 공격 전개가 좋진 않지만 현재 북아일랜드의 그런 공격 전개,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나마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도 북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. 자, 하지만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렇게 볼을 점유를 해도 좀 의미 없이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점유를 해도 어느 정도 좀 영향가 없는 그런 후방에서 볼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번 경기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아일랜드의 그런 주도로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은 경기 템포가 자연스럽게 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도 북아일랜드의 그런 공격력이 살아나 득점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일 것 같고,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북아일랜드의 그런 공격이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대비 북아일랜드의 그런 승 메리트는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으로 카자흐스탄 쪽 사이드를 보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 도전 경기
그리고 2.5 기준 언더.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카자흐스탄 프랜스 무승부에 2.5 기준 언더. 자, 이렇게 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북마케도니아. 자,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몰타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.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주전들도 최대 이제 많이 뛴 선수가 60분 정도밖에 이제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주전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지금 잘 된 상태입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 이제 몰타 상대로 이제 대승 중이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이제 주전들을 교체해줘서 이번 경기 좀 주전들이 체력 부담 없이 잘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이제 2대 0으로 리드를 하다가 후반에 이제 3골을 먹혀서 3대 2로 역전패를 당해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게다가 지금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주전 수비수 무슬리우가 지금 결장인 상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잉글랜드 쪽이 훨씬 더 여건이 좋은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지금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, 홈에서는 공격 전개도 나름 잘 되고 그리고 경기력도 좋은 반면 원정에서는 이제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좋은 잉글랜드 상대로 이번 경기도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분위기, 전력,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등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뭐 잉글랜드가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, 한 가지 약간 고려를 해야 할 점이 지금 잉글랜드가 유로컵 예선 전승 중이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힘을 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이나마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핸디 기준이 2점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마인승보다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, 일단은 일반승은 잉글랜드 쪽 사이드,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, 그리고 3.5 기준 요건 언더로 볼게요. 아무래도 이제 북마케도니아의 그런 득점력에 따라서 언더가 좀 갈릴 여부가 있는데, 현 상황에서 북마케도니아 원정이 이제 잉글랜드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려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.5 기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잉글랜드 경기도 끝이 났고,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덴마크. 자, 일단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죠. 자, 아무래도 지금 핵심 키퍼인 얀 오블락이 결장 중이고,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인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,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2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지금 현재 2승 1패, 승점 6점인 상황이고, 덴마크는 이제 반면에 북아일랜드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슬로베니아와 같이 승점 6점인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양 팀의 그런 승점이 같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좀 어느 한 팀이 점수를 좀 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일단은 양 팀의 좀 승점까지도 볼 수가 있고, 자,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도 양 팀 다 개인적으로 좀 볼 점유 위주로 플레이를 해요. 그리고 템포가 이제 그렇게까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덴마크가 슬로베니아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왜냐면은 공격 전개가 슬로베니아보다는 그나마 덴마크가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력면에서는 이제 덴마크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, 최근 이제 1년 넘게 덴마크가 이제 원정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최근 패가 없는 슬로베니아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만 봤을 때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상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덴마크는 뭐 이제 몇 경기 연속 계속 지금 승이 없는 반면,
슬로베니아는 홈에서 지금 거의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지금 원정 덴마크보다는 홈인 슬로베니아를 좀 더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건 슬로베니아 쪽 프랜승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, 그리고 2.5 기준은 언더.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슬로베니아 프랜승,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, 그리고 2.5 기준 언더.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 이제 안도라. 자, 일단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벨라루스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이제 유로컵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이고,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슈팅 개수도 많으면서 그리고 득점 기회도 굉장히 좀 잘 만드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공격이 좀 되게 좋은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수비도 많이 안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승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최근 경기를 치렀던 결과들을 봤을 때 스위스 상대로 이제 1대2 패, 그러면서 1점차 패로 나름 굉장히 좀 선방한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3월달에 이제 코소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즉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하위권 그런 나라들 중에서 아주 수비가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. 네,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뭐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좀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안도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좀 공격 강점인 침투나 중거리에 좀 대응을 하며 좀 수비에 그런 집중하는 플레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, 자, 근데 지금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홈과는 달리 일단 이제 원정에서 공격력이 강한 나라를 만난 지는 굉장히 좀 오랜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원정 수비력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. 어느 정도 지금 공격력이 강한 그런 팀들과의 그런 검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좀 수비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그런 좋은 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,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랑 좀 그런 득점 메이킹을 봤을 때 안도라의 수비를 좀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네, 저는 이제 당연히 승라인은 이스라엘 쪽 사이드를 보고,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. 3.5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 배당 대비했을 때는 한번 오버 도전 경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안도라가 한 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거를 고려하면은 좀 3.5 기준은 배당 대비 오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이스라엘 승 그리고 마인승의 3.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고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. 자, 스위스 대 이제 루마니아. 자, 일단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엠볼로를 제외하고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엠볼로는 이제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출전 명단에도 없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핵심 공격수인 엠볼로를 제외하고는 큰 결장자가 없는 상황이고,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 명단에 있는 그런 수비수들 몇 명이 지금 부상으로 인한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고, 자, 최근 이제 스위스, 루마니아 두 나라 다 유로컵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어요. 네, 3경기 다 이제 3승으로 전승 중에 있고,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유로컵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만 봤을 때는 두 팀 다 좀 상승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두 나라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공격 전개면에서는 루마니아보다 이제 스위스가 한 수위고, 그리고 스위스의 그런 공격 전개가 더 빠르면서 연계도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
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면에서는 스위스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도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좋은 기동성을 통해서 루마니아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자 일단 근데 비록 지금 루마니아가 유로컵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곤 있지만, 근데 이제 그 유로컵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만났던 상대들이 비교적 루마니아와 비슷하거나 좀 하위권인 나라들 상대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강팀인 스위스 상대로는 비교적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게다가 이제 스위스가 홈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스위스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스위스 쪽 승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. 네. 왜냐면 루마니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배당 대비했을 때는 한번 햄무 도전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네, 코멘트를 남기고 싶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스위스 승의 햄무까지 한번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네, 유로컵 예선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는데, 혹시나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